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이킹이 영국을 공격했었던 내용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순신 더하기 세종대왕 같은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예, 그런 왕이 예, 한 어느 정도는 지켜냈죠. 그쵸? 예, 지켜내면서 잉글랜드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한다, 보존한다고 해야겠죠. 확립한다기보단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예, 오늘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킹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약탈오고 쳐들어오는 이런 그 바이킹들이 다 이교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신하면은 뭐 토르, 뭐 오딘, 뭐 이런 거 북유럽 신화 그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기독교로 다 바뀝니다. 네.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죠. 그쵸? 그러니까 네. 기독교 지역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약탈하고 정복하고 현지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다 바뀌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로 바뀌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제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올라프 트리그 베손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영국 털어먹는 게 이제 주특기였어요. 아, 네. 예, 네덜란드하고 영국 털어먹는 이게 뭐 다른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 있죠, 그쵸? 네. 이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항상 부족하니까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털어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네덜란드 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털어먹거나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주로 했었던 왕이 이제 이 트리그 베손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왕이 이제 영국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서쪽 쪽으로 가서 이제 늘 하던 대로 약탈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약탈하다가 뭐 어떤 점쟁이를 만났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점쟁이가 뭐 이러저러 저러해서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그 예언 아닌 예언을 했대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전통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쵸? 네. 예,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원래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 믿었던 이 신들이 헛것이구나, 그쵸? 네. 예, 참 저주받을 짓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아, 참 하나님이, 그쵸? 예, 성경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거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우리 프랑크 왕국 때도 봤지만, 그렇게 기독교화가 안 되죠, 그쵸? 네. 예,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이렇게 미신적인, 예, 그런 어떤 동기를 타고 개종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사람도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다른 종교를 그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통치에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노르웨이 지역을 이제 기독교화하는데 앞장선 왕이 이제 이 올라프 트리그베손이. 아, 예, 그러니까 영국에 그 약탈 갔다가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고 어쨌든 뭐 점쟁이의 활동이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기독교랑 접하게 됐던 거죠. 예, 네. 어쨌거나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기 조국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자기 나라를 기독교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그 왕이 이 왕이랍니다. 그리고 네. 그 레프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여기 그린란드 있죠, 그쵸? 네. 그린란드 어딘지 아시죠? 아, 예.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네. 아메리카 대륙 있고 여기 영국하고 유럽 요렇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요 북쪽에 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영국 사이에 예, 이따만한 엄청나게 큰 빙하로 덮인 이런 네. 큰 땅 있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예, 여기가 그린란드예요. 아, 예. 여기가 그린란드고 요 옆쪽에 아이슬란드 있거든요. 네. 여기쯤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 간 다음에 어디로 갔겠어요? 아메리카로도 가겠죠. 그쵸?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건너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뉴펀들랜드 지역에 정착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고학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근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린란드 쪽에 이제 원주민의 전설 속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사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네. 믿었어요. 마치 우리 아, 단군 신화처럼, 예, 단군 신화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신화적으로 하는 얘기지, 뭐 가가지고 뭐 땅을 발견했네, 뭐 이런 거 안 믿었었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진짜 갔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독교를, 그쵸? 기독교를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정착을 하고 개척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올라프 트리그베손과 또 그 관련이 있는 그 유명한 그 동요가 하나 있어요. 동요. 여러분들 네. 혹시 런던 브리지 폴링 다운이라는 동요 알아요? 영어 동요? 아니요. 몰라요? 그 음악은 알 거예요.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네, falling 알죠. down. 이거 알죠? 그쵸? 네, 예. 음은 알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노냐면은 이렇게 손 요렇게 해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내리면서 잡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근데 영국에서 유래한 이제 그 동요하고 놀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올라프 트리그베손이 이제 요거 이제 뒤에요. 크누트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그 영국 그 앵글로색슨 왕조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이 됐을 때 요 트리그베손이 이제 그 지원병을 보내줍니다. 지원병을 네. 보내주는데 이제 그 상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런던 다리 때문에 상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위험에 처했으니까 그냥 런던 다리 저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빨리 상륙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돌았다고 해요. 네. 예, 예,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크누트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약간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상륙을 하기 위해서 런던 다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찾아주는 그런 왕이 이제 이 트리그 베손이기도 했대요. 네. 그때 이제 그 런던 다리가 무너지는 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당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런던 다리가 무너진다. My fair lady. 나의 그쵸? 예, 네. 아, 사랑 네. 아내요. 막 이러면서 그쵸?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시처럼 돼가지고 그 내려오는 그 일화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지금도 다 기독교 국가인데 언제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라고 하냐면 요때예요, 요때. 요때 네. 올라프 트리그베손이 영국 털어먹으려 네.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선교사를 오히려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데가 다 기독교화 되게 됐고요. 그리고 현지에 정착한 그 바이킹들이 이제 생겨요. 요때쯤 되면은 이미 바이킹도 이제
그 단순 털어먹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원정단 수준이 됐잖아요. 근데 원정단이 한번 따뜻한 지역에 가면은 자기 안 가고 싶잖아요. 그 춥고 험난한. 예, 그런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현지화되면서 다 그냥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 그 족속들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 원래 이교도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토르 뭐 이런 거 이제 믿었던 신인데 애들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다 예, 기독교를 믿는 예, 민족으로 다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죠. 예,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힘으로 점령을 했는데 오히려 다 기독교인이 되고 네. 예, 서구 문명에 동화되는 예, 이런 예, 역사로 흘러가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크누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영국 역사에 그레이트 대왕이라고 그 이름 붙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앞서 말했던 알프레드가 대왕이고 이 그 크누트도 대왕이라는 그 말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왕은 광개토 대왕하고 세종대왕 두 명이잖아요. 그쵸? 네. 영국도 알프레드하고 크누트하고 두 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은 막 영토를 막 많이 넓혀서 대왕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알프레드가 약간 세종대왕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크누트는 재밌게도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많이 넓혔던 왕이어서 대왕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그 영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영토를 크게 넓혀서 대왕이다라고 하는데 이 크누트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특히 덴마크 쪽 왕입니다. 네. 덴마크가 어디냐면은 이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덴마크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데인로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여기 요렇게 이제 갖고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 우리 알프레드가 여기 보존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알프레드의 후손하고 요 그 크누트의 아버지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싸웠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네. 치열하게 계속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 크누트가 이제 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영지를 갖고 즉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잘 싸우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전체를 이렇게 다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영국을 사실상 점령한 왕이에요. 영국 왕인데 영국을 점령한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되게 그 아이러니하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대왕하면은 진짜 해외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왕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점령당하는 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네는 이미 그 역사를 자기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병합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네.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병합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곧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됐다고 해봐요. 그 후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뭐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영웅 위인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크누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정복 군주기는 한데 영국 역사의 한 그 페이지로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 영토를 크게 넓혔던 자랑스러운 대왕으로서 기록이 됐던 거죠. 네. 되게 웃기죠, 그쵸? 예, 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역사 감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 감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 예전에 36년 우리 지배한 거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도 막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점령을 당했는데 그것도 우리의 일부니까 그 점령한 저 대왕도 우리의 대왕이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네. 이게 참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예, 하여간 영국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네. 어떤 흑역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역사의 일부다, 한 페이지다. 정말 이렇게 한 획을 그었고 그게 우리의 지금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꺼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재밌는 게 이제 뒤에 또 나오겠는데 이제 그 영국의 의사당에 가보면은 영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발흥하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기려요. 근데 네. 거기에 그 동상에 가보면은 웃긴 게 카이사르도 들어가 있고 아, 예. 카이사르 처음으로 영국을 정복했었던 그 아시죠? 예. 네. 예, 그 프랑스 보호하려고 영국 정벌 했었던 그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야 싶은데 영국인의 감각으로는 아니다. 우리 땅에 문명을 처음으로 전해줬던 그 사람. 네. 우리의 네.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영웅 해가지고 거기에 카이사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청교도 혁명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청교도 혁명에서 오히려 이제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그 의회를 해산해 버리거든요. 예, 나중에 네.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올리버 크로멜이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왕정을 한번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왕정을 폐지하고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의 한 장을 열었다라고 해서 올리버 크로멜을 거기다 또 갖다 놔요. 네.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 네. 예, 여기는 그러니까 그 명분이나 이런 걸 잘 안 어떻게 보면 좀 덜 따지는 거예요. 덜 얽매여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네. 현실이 있고 그것이 오기까지 이러이러한데 어쨌든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기까지 뭐 흑역사가 됐던 백역사가 됐든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랑스러운 자기의 역사로 재편성하는 게 영국인들의 특징입니다. 되게 네. 웃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누트한테도 기꺼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얘네들이 부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영국 역사에 대왕이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크누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자기 땅으로 만들고 나중에 이 노르웨이 왕까지 이제 그 등극을 해요. 겸임을 하면서 이제 요 북해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는 이제 대제국, 북방인들의 대제국을 일구었던 게 이제 이 크누트입니다. 근데 이 크누트 제국이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에 걸친 북해 제국을 건설했던 이제 그런 인물로서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그쵸? 이런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대영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제국 대왕으로서 크누트를 기리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 크누트가 영국 역사에 이제 또 큰 획을 남기는 게 뭐냐면은 이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력이라는 거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영국인들한테 각인시켜줬던 왕으로서 역사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크누트가 이제 이렇게 그 북해 제국을 이제 수립을 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아첨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뭐 폐하는 참으로 뭐 저기 위대하고 뭐 이런 처음엔 그게 위대하고 뭐 이런 칭송칭송하다가 이게 점점점 더해지니까 뭐 폐하는 거의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못하시는 게 없고 막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갔대요. 근데 크누트가 이제 그,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 거북스러운 거예요.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 바닷가에다가 이제 자기 그 왕좌를 놔두고 그러면은 저기 그 신하들이요, 네, 여기 바다에게 내가 이 바다에게 명령해서 이 파도가 오지 않게 해서 내 발을 적시지 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경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폐하는 뭐 지혜가 무궁하고 뭐 막 이렇게 막 칭송했잖아요. 거의 전지전능한 급이라고. 그러니까 폐하가 명령하시면 듣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바다는 계속 파도를 쳐서 폐하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네. 신하들이 바다도 폐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크누트가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명령을 했답니다. 바다여 물러가라. 그리고 나의 발을 적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됐을까요? 적시야. 바다가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안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발끝이 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신하들한테. 네. 신하들이요, 이거, 저기 뭐냐, 어떻게 된, 그냐고 하면서, 저기 뭐냐, 다시 한번, 명령을 했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젠 촥 듣지 않았어.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 싸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크누트가 홀가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들이여,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렇게 보았소라고 하면서 이 바다죠. 바다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영국 그 역사 내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그 생각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네. 봉사하는 서비스맨이다.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크누트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데요. 아, 네. 오늘날에도 영국 왕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군림하거나 이런 뭐 왕의 위엄을 막 우리 중국 왕 하면은 쉽게 이해되죠. 그쵸?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짐이 곧 국간이라라고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선 뭐라 그래요? 국민이 곧 국간이라라고 아, 예, 네. 오히려 그쵸? 자기를 낮추는 이런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것들이 출현할 수 있게끔 했던 이제 시초 효시를 크누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권력자에 대한 그런 표방과 그런 어떤 모델이죠.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해줬던. 그러니까 강성하잖아요. 대제국을 건설했음에도 그와 같이 이제 적절한 제한을 받아야 된다.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그 모범을 보여줬던 왕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왕으로서 영국인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다고 해요. 네. 재밌죠? 네. 그랬던 크누트였지만 이 후계 구도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들어온 이제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을 조금 우대를 하면서 이제 그 전처가 나왔던 서자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물려준 땅덩어리죠. 땅덩어리를 놓고 각각 이제 나눠 가지면서 이제 그 싸움을 벌이는 이제 요런 식의 역사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누트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제 진 거죠. 진 이후에 처음에 크누트는 이제 이 사람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대요. 혹독하게 다루면서 이제 그 뭐 세금도 굉장히 세게 물리고 이제 말 그대로 누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그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그이 앵글로색슨족들 얘기를 하는 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영지도 하사하고 그다음에 뭐 고위 귀족 자리에 앉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 실권은 앵글로색슨족들이 잡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후계 구도가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이제 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후계자들이 또 그, 아들이죠. 아들도 없이 다 빨리 죽어요. 안타깝게도.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 힘 있는, 그러니까 크누트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고, 크누트에 의해서 키워졌던 그 앵글로색슨 현지 귀족들이, 이제 그 알프레드 고 후계죠. 그쵸? 알프레드 후계 고 사람들이 이제 크누트를 피해서 이제 노르망디 지역에 망명을 가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초빙을 해와서 앵글로색슨 사람 왕을 세우는 그런 그 일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네. 되게 허무하게 붕괴됐죠, 그쵸? 네. 예, 허무하게 붕괴된 그런 제국이 요 제국이에요. 근데 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 그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그 이제 죽고 다음 사람을 이제 요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 그 아까 노르망디 지역에 이제 그 망명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피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여기요 요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네. 쫓겨나니까 여기로 도망갔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그 왕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여기 머물고 있었을 때 여기 이제 여기 그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협정을 맺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왕 되면은 내 다음 왕은 당신이 하게 할 거라는 그런 이미 그 약속을 맺은 상태에서 그, 영국으로 보내줬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원을 했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왕의 후임자는 또 따로 있죠. 그 후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서 이 나라를 나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사실 자기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윌리엄은 뭐예요? 그 노르망디에 내 신세 지고 있을 때 사실상 그 나라를 자기한테 부탁하는 일을 하고 간 거였고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뭐예요? 저놈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후임자는 뭐예요? 왕이 죽으면서 내게 유언으로 왕자리를 물려준 건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외부인이 껴가서 내 왕자리를 뺏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가지고 요 그 영국 사람들이 세운 요 영국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갑자기 노르망디 공국의 귀족과 공작과 영국 왕이죠. 영국 왕이 그니까 요 사람을 이은 영국 사람의 왕이에요. 그 왕이 한바탕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로 비화가 되게 돼요. 네. 네, 이 그 바이킹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르망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하도
프랑스 쪽도 이제 상황이 복잡하니까 야, 너 여기 노르망디에 정착해. 내가 공작위 줄게. 노르망디 좋잖아, 여기. 햇볕도 잘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우리 좀 공격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바이킹들 막 이렇게 지금 출몰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킹 여기 못 오게 너희가 전진기지로서 좀 막아줘. 대신에 너 여기 살기 좋잖아.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정착했던 바이킹의 후예였던 거예요, 윌리엄이. 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윌리엄이 교황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이 윌리엄의 손을 들어줘요. 아, 윌리엄이 옳다. 네. 요 그 다음 왕은 사실 윌리엄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놈이 뭐 유언을 조작했든지 뭘 했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뺏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이 이제 그 외교 라인을 쓴 거죠. 교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고 이제 명분을 얻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빼앗긴 왕위를 찾으러 정당한 이제 그 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그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그 수순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헤이스팅스 전투라는 데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거기서 이제 내가 유언을 통해서 왕 되었어라는 사람이 또 전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사람이 영국의 왕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이 앵글로색슨 계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킹의 후손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왕조 이름이 노르만 왕조라고 하는데 왜 노르만 왕조냐? 노르망디에 있었던 바이킹이 와서 영국에 와서 연 왕조다라고 해서 노르만 왕조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윌리엄이 상륙할 때 또 이제 그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그 바이킹들의 그런 어떤 침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를 상당히 북쪽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윌리엄 쳐들어올 거 알잖아요. 그쵸? 알면서도 여기 전진 배치해 있었던 이거를 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상륙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급하게 빼가지고 이제 강행군을 해가지고 전투 지역으로 이제 군대를 투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밀리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패하게 되고 이제 노르만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에 의한 이제 그 영국 왕조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또 그 영국에 또 미친 영향이 되게 큽니다. 왜냐면은 요때 그 바이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쪽에서 털어먹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 프랑스 지역에서 이미 한 100년에서 200년? 한 100년, 200년 될 거예요. 한 100년 한 가까운 시간 동안 정착해서 살던 완벽한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세운 왕조로 가게 되면은 이 프랑스의 그 문화와 격식, 언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고유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쓰는 사람입니다. 그 관습, 격식, 언어 이게 그냥 영국 왕실로 그냥 이전이 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고대 영어 있잖아요. 고대 영어는 굉장히 앵글로색슨 게르만 어에 가까운데 중세 영어로 들어서면은 갑자기 영어가 확 바뀝니다. 네. 왜 바뀌냐면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 말들은 알파벳으로 써 있으면 써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유독 영어만 써 있어도 네.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될지 저걸 저렇게 읽어야 될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이유가 요때 언어가 한번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읽는 방법하고 영어를 읽는 방법하고 짬뽕이 되면서
네. 예, 언제는 프랑스어로 읽고 언제는 영어로 읽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섞여 버리니까 이건 이렇게 읽고 저건 저렇게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읽는 방법 자체가 그 뭐냐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걸로 잘 정립이 안 됐던 거죠. 네. 예, 그런 네. 역사가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게 되고 그리고 그 중세에 원래는 영국이 굉장히 문화적, 학문적으로 앞서 있는 최고의 지역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네. 노르만 왕조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는 그 고유의 영국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천시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중화 문명을 이렇게 사대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숭상하는 약간 이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네. 한글이나 고유 문화 이런 것들 약간 천시했잖아요. 그쵸? 아, 그런 네. 거는 그 쌍놈들이 사용하는 우리는 한자를 써야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영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아, 네. 예, 그 배운 사람, 왕족들은 프랑스어로 그 프랑스어 관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 그 영어, 그리고 영어로 쓰는 문학 이런 것들, 아, 그 격떨어져. 아, 약간,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이렇게 천시받는 요런 상황이 이제 한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제프리 초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기에 됐었던 이유가 바로 요 노르만 왕조의 성립이라는 거예요. 왜 네. 그랬느냐라고 하냐면은 노르망디에 머물고 있었던 바이킹 귀족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화된 바이킹이 영국으로 와서 왕조를 세우면서 그 문화와 관습, 언어 이거들을 상위 그 문화 관습 언어로 수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렵, 중세한 중기에서 마렵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국이 문화와 그쵸?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그래서 북유럽이 그쵸? 네, 네. 북유럽이 아이러니하게도 점령을 당하면서 네. 예, 점령을 당하면서 다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문화가 영국에 있어서는 상위 고급 문화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왕이 그 계승이죠. 왕이 계승을 놓고 전쟁을 벌여서 윌리엄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 노르만 왕조의 성립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내용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